깊은 밤을 걷는 시간, 밤 산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작가 정영욱님의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입니다. 출판사는 부끄럼입니다. 이 책은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와 사랑하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상처받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집니다. 작가가 일기처럼 써내려간 일상 속 생각들을 보면서 치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나에게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극복해 나간 방식과 극복할 수 있었던 마인드를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풀리지 않던 일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 이 책이 저에게는 약간 그런 방식의 깨달음을 주는 듯한 힐링 에세이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아빠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딸에게 아빠는 아직도 불안해. 언제까지고 불안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버티다 보니 어른이라는 이 내용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릴 적에는 막연한 미래,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제 나이를 떠올려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상상 속의 저는 나에 대한 자아를 확실히 이해하고 삶의 안정감을 찾고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보면서 다들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릴 적 상상했던 때의 나이가 되어 보니 아직까지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100% 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삶 속에는 어떠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랐던 그때보다 더 불안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쭉 불안하겠지요. 언제쯤이면 경제력, 인간관계, 사랑, 감정 등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찾을 수 없다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큰 안정을 느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소파에 또 누군가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소파가 가장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등 쿠션이 없는 큰 소파는 오히려 오래 앉아있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 의자여도 푹신한 방석을 깔았다면 의외로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비록 앉아있는 곳이 벤치라 하더라도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편안함과 불편함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측면에서의 안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조금 더 안정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불안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밤 산책을 찾아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삶 속에서 푹신한 등쿠션과 같은 존재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지요. 그렇죠. 앞에 갈 길을 두고도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됨을 확신하기에 갈 길을 마저 가겠죠. 맞습니다. 그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 언제나 확신이 부족함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선 확신이 부족하단 이유로 사람들이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일들을 내 삶 안에서는 당연히도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파란불을 믿으세요. 아니, 저것이 파란불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주위 사람들이 아닌 나의 마음을 기준점으로 살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모든 행동은 두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당신이 바라보는 어딘가에 저 파란불 말입니다. 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멋진 풍경을 보곤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보곤 실물처럼 생생하다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오점은 비유할 줄 아는 풍부함과 대조해 보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독한 머리입니다. 무엇처럼 아름다운 사람, 무엇처럼 멋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처럼 지혜로운 사람, 무엇처럼 반짝이는 어떤 것을 위해, 무엇처럼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 그래서 당신도 나도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하여, 무엇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무엇처럼 반짝이는 생을 찾기 위하여. 할아버지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무엇처럼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하여. 사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실물처럼 생생한 그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뿐이며 잘 그린 그림이 있을 뿐이지요. 무엇처럼을 주석처럼 달고 살았더니 그 중심에는 지독히도 나처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도, 어떤 풍경에도, 어떤 아름다움에도, 어떤 지혜로움에도 지지 않을 나처럼 말입니다. 내 삶 안에서만큼은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라도 나처럼을 찾을 생각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과 내 삶처럼 반짝이는 삶을 찾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 집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위하여 내가 그려나간 그림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도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살아내었다. 진부한 하루였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밥을 우겨 넣었고 좁은 방을 청소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밖으로 향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며 끄윽끄윽 속으로 앓기도 했고 또 빠른 음악을 들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느샌가 해가 지고 있어서 밤이 되면 나는 또 이불 속에 숨어버리겠지
생각했다. 진부한 이야기에 나오는 뻔한 슬픔과 지속되는 감정의 요동.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보다 두려운 건 주변인들의 실증이었기에 언제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지를 겁먹고 끙끙 앓아버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유일한 일.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덜컥 두려워서 매번 방문을 잠가 놓았다. 떠나간 것들에 대해 가볍지 못해서 늘 무겁게만 대하였던 관계들과 누구에게도 결코 무겁지 못한 것만 같은 나의 존재. 어느 날은 유난히도 슬픈 날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떠나간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쉬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해도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를 않을 그런 아쉽기만 한 것들이 내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킨 날이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탓에 불을 끄고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나를 보고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대 구석을 바라보셨다. 얘야 불안하지? 아빠는 아직도 불안해. 언제까지고 불안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늘 그래왔듯 그도 잘 모르기에 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이다. 나의 삶이기에 나 스스로 답을 찾아 헤쳐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는 불을 켜야만 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침대 구석에서 벗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의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삶이 나를 잡아주지 못함에 나는 늘 흔들렸고 사람이 곁에 머물지 못함에 나는 늘 허공에 손을 저어내고 있던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불안함을 떨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슬픔은,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늘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땠는가? 나는 오늘과 같이 진부하게도 살아낼 것이다. 늘 슬펐고, 늘 흔들렸고, 늘 누군가를 보내어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진부한 우울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아내었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었다. 무척이나 흔들렸고, 울었고, 떠나보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내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이것을 내가 해내었고, 무던히도 해내오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내어라. 우울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안감에 대하여, 언제까지고 있을 슬픔에 대하여, 늘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기필코 살아내어라.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만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당신을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슬픔을 희석하지 말 것.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무던히도 많았다. 내가 겪는 힘듦이 별것 아닐 것이라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그렇게 위안답시고 스스로에게 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누구나 겪어왔고 누구나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혼자 유난 떠는 것은 아닐까 해서 괜찮다고 누구나 그래왔듯이
나 또한 이겨내야 한다고. 금방이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까지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위안해서 멀어지는 꼴이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농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누구의 슬픔이 더 짙다거나 누구의 아픔보다 되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소용없는 것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뒤늦게 마음 깊이 이해했다. 애초에 그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 말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은 나에겐 너무 돼서 함부로 소화시킬 수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된 슬픔을 소화하는 것만 같아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척 나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한 움큼 더 쥐어서 꾸역꾸역 우겨 넣었던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그런 것들, 위안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짙어서 조금씩 삼켜 먹어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나는 그동안 나의 슬픔을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해서 희석하려고 했을까? 참으로 미련하고 또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 나에게도 비교당한 그 누구의 마음에게도 말이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짐했다. 나의 슬픔을 대중화하여 희석하지 말 것.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나 자신일 때가 많았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저도 괜찮다. 우산을 펼치듯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한 수많은 힘줄에게 늘 그래왔고 그래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힘겹게 퍼덕이던 당신의 날개짓에게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해왔던 수많은 입술에게 힘들게 달려야 했고 힘들게 울어야 했고 힘들게 어른이 되려고만 했던 모든 시간에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삶에게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밤에게 오늘은 저도 괜찮다 말하고 싶다.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높이 날아가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대로 괜찮다. 언제는 뛰지 않고 걸어도 되고 쉽게 울어도 된다. 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서 굳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혹여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밤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쉽게 잠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저도 괜찮으니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가끔은 내가 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알고 오늘만큼은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져도 괜찮다. 또 나로부터 이겨도 괜찮다. 다 될 것이다. 오늘은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당신을 흔들어 놓았느냐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던 적이 또 얼마큼이나 있었느냐고,
어떤 때에는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릴 뻔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느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또 오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어떤 손가락질 때문에, 어떤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래도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다고 당신이 굳이 힘을 낼 필요도 없다. 그것이 당신을 울릴 만한 또는 당신을 힘들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또 그것으로 되었다. 또 당신이 무척이나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부서지진 않을까 막연하게도 두려워질 때에는 그것을 굳이 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또 충분히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난 침대 위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불안함의 이불을 떨치지 못해 발버둥 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식으로 삼아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그 어떤 행복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또는 그 어떤 힘듦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당신은 나아가면 된다. 그것을 목표로 혹은 그것들을 연료로 또 그러니 눈물을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또 행복을 부서질 만큼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무척이나 당연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무척이나 당연하게 나아갈 것이다. 종착역이 없는 그러한 무수한 감정들에 대하여 언제나 그랬든 앞으로도 그렇게 다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의 기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지 못했어. 언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아 주저앉아 우는 날이 있었다. 맞아, 나는 언제까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연인으로, 좋은 학생으로, 좋은 선배로, 좋은 딸로. 그런 욕심 가득한 나를 못 이겨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나를 탓하던 때가 많았다. 언제까지고 좋은 어떠한 것으로 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좋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그러니 매번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혹여나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의 행동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한단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학생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배우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가령 나는 학교에선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쉬는 시간에는 또래 아이들과의 철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 집에 들어가면 딸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아빠도 그렇다. 직장에서의 위치, 또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 후배의 위치, 우리 엄마에겐 배우자로서의 위치, 나에게 있어선 아빠로서의 위치, 내가 우리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어디에서 아빠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나와의 시간에서, 위치에서 아빠는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할 때마다 아빠는 저 멀리 책상에 앉아 나를 향해 손뼉을 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 아침에는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 나를 깨워주곤 수능장으로 데려다주면서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졸랐을 때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 함께 솜사탕을 먹으러 가주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울고 싶을 때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최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었다. 맞다. 그 누구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순 없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의 입맛에 맞게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나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괜찮다 얘야.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슬픈 사람이어야 할 때는 맘껏 울어. 그게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맞아, 아빠. 나는 또 엉엉 울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두지 못하는 것들에는 미련 없이 떠나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슬프다면 최선을 다해 울어라. 어떤 행복한 것들로부터 기쁘다면 최선을 다해 기뻐하고 또 힘들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힘들어해라. 어떠한 위치와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라. 우리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